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실적 대응책, 즉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에게 이제 고민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미 관계에 또 이렇게 일정 정도 제약을 받고요. 또 동시에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 역시 또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더 확대하면 뭐 중국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복잡한 속에서 결국 지금의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그 태도랄까요? 뭐 정책적 방향?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일단 한반도 상황의 기본적인 특징적 구조는 한반도에서 아직 냉전 구조가 청산이 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냉전 구조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남북 관계, 예.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예. 더 넓게는 한반도 평화 체제, 예. 좁게는 한반도 평화 협정과 같은 이런 제도, 레짐, 예.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한미 동맹, 예. 한미 관계, 이런 서너 가지 부분들이 하나로 얽혀 있어서 예. 어느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예. 예. 일종의 말하자면 이 철의 삼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세 가지를 다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탈냉전 시대에 맞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레버리지가 뭐냐? 한미 관계의 기본적인 레버리지는 사실은 남북 관계의 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남북 관계 수준, 어떤 대북 정책을 갖고 있느냐를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한반도 정책과 동아시아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 수 있는가를 또 보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는 부분들은 남북 관계의 수준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 위에서 모든 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지금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고, 오바마 정부 때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가진 입장은 동맹국의 관련국 정책을 중시한다는 게 기본적인 태도였던 거거든요. 그건 트럼프 정부라고 또는 앞으로 다른 미국 정부라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 물론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선순환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어쨌든 정책 운영을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차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나 트럼프 행정부 때나 여전히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레버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좀 재균형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대전략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우리의 힘과 역량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정부 때는 뭐 균형 정책이 미국의 기본 정책이었고 그런 네. 점에서 그 사실은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 정책 추진의 중요한 자산이었죠. 오히려 네. 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네. 그 당시 미 국무장관 하던 그 클린턴 국무장관이 뭐 아마도 환호를 지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나 뭐 트럼프는 좀 다르죠. 트럼프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외교 정책이 그 착정되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신호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뭐 북한이 그 미국 편을 그 들거나 또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방면에서 얼마든지 대북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네. 이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보다 트럼프 정부 때 우리 한국 정부가 의 운신의 폭이 훨씬 그 넓어. 그런 점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거죠. 네. 다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그 뒤늦은 탄식도 하시고 좀 그랬다시피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그 뒤늦게 좀 발동이 뒤늦게 걸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물질 이동과 관련해서 좀 DMZ와 DMZ의 유엔사 관할 문제라든가 네. 또는 뭐 워킹 그룹을 그 의미나 역할을 남북 관계에 지나치게 넓혀서 좀 지나치게 그 부분에 매여 있었다든가 이름으로써 우리 스스로 남북 관계의 독자성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넓히는 노력을 충분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 좀 뭔가 바꿔보자라고 했던 것이 얼마 전에 그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이것과 더불어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남북 관계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나가는 이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뭐 새로운 진영 정비의 뜻을 두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벤트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미국의 대선 결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현재까지의 미국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이 좀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 한반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이런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마 북한은 상대적으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대화 또 줄다리기가 새로운 조건에서 어쨌든 재개되는 것을 아마 선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이든 당선될 경우 뭐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정부의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따라간다면 사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그 북한 핵 문제, 미국의 이 대중국 봉쇄를 위한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뭐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소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무시와 그 긴장을 미국의 정책 수단으로 삼는 뭐 이런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좀 그 험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험로를 걸어갈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꼭 같은 뭐 이런 그 이 상황의 반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뭐 역사 그대로 반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제일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나는 말 한마디로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켰. 그때 그렇게 이 뭐 온갖 거를 동원했던 오바마는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트럼프가 일종의 북한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마치 베트남처럼 이렇게 미중 간의 그 이 관계에서 이 중국 편을 꼭 들지 않는 이런 관계로 만드는 것이 매우 그 유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실제로 트럼프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대북 정책을 과거에 그런 그 방식의 낡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런 틀 내에서 대북 정책을 계속 구사하는 것이 그 유리한가에 대해서 뭐 미국 민주당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꼭 과거로 꼭 되돌아갈 것이냐, 그렇게만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차기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됐든 그게 우리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그 태도와 그 정책적 방향을 지니고 일관되게 추진할 거냐, 뭐 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